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디자인 스튜디오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SOW에 대해서 디자인 스튜디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UML로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오늘은 유스 케이스에 대한 걸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팀이 작성한 거를 좀 여기다 올리고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보죠. 1조에 대한 게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팀이 한 룸메야. 조금만 여기 키워볼까요? 자, 여기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이 있는데, 학생,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민, 음, 회원 가입, 그 다음에 기숙사 인증 절차. 회원 가입 중에 아마 인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별개 일이고 여기에 지금 뭐 이거 표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회원 가입을 위해서 인증한다 그러면 여기에 익스텐드로 해가지고 그 과정 중에 하게, 그다음에 로그인,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입력. 요거 그 수업식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 정보 입력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특이사항 입력, 기본 정보 입력, 생활 습관 입력, 매칭 결과, 요 세 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익스텐드 관계가 아니라 이 안에 이 세 가지 있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 혹시 더 자세하게 하려면 요거를 중첩돼서 박스로 해가지고 더 그리면 되죠. 그다음 마이 페이지 조회, 그다음에 매칭 결과 확인. 그 마이 페이지 조회보다는 이제 이거는 좀 뭐 마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페이지 메뉴인데 매칭 결과 확인이라고 여기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선은 뭐 아무 인클루드나 뭐 이런 관계 없는데 여기 그냥 놔둬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냥 룸메이트 재매치 요청. 그다음에 어드민이 폼 만들기, 폼 만들기. 아마 이게 무슨 사용자 정보 입력하기 위한 양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양식 만든다기보다 뭐 이런 사용자 정보 어떤 아이템을 넣을 건지 그거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을 좀 잘 지어보세요. 그다음 매칭 실행 및 결과 관리, 매칭 결과 확인, 수정, 파일 내보내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매칭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뭐 그걸 하나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아, 파일 내보내기. 이건 뭐 매칭 결과를 이제 저장한다는 건데 그냥 매칭 결과에 대한 어떤 관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관리자 대시보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능이 나와야지 대시보드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아직 우리가 뭐 이게 대시보드로 할 건지 뭐 다른 걸로 할 거, 그냥 메뉴로 할 건지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관리자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그걸 여기다 이름으로 써주는 게 맞죠.
자, 명세서 쓴 거 볼까요? 사용자 정보 입력. 학생이 관리자가 제공한 폼에 접속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 사용자 입력을 위해서 메뉴를 누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폼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시스템이. 그 다음에 그 폼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임시 정보로 저장하면서 입력 페이지를 표시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한꺼번에 그냥 다 나중에 폼이 만들어졌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하고 저장하고 이럴 테니까 그냥 한목에 다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각 항목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지 말고 큰 덩어리별로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특이사항, 기본정보, 생활습관 이렇게 했으니까 특이사항 입력하고 한번 컨펌하게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생활습관 하게 하고 저장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너무 자세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걸 자세하게 쓰면 돼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쪽에서 보여주면 본다는 것까지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시스템에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뭘 입력한다든지 이런 건 되지만 그냥 본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칭 실행 결과 확인. 예, 여기 또 되게 자세하게 썼는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 이게 다 만든 거를 썼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좀 큰 덩어리별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 이거 보니까 거꾸로 다 구현하고 다 완성된 거를 거꾸로 끼워 맞춰서 지금 쓰고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그 잘 드러나지 않은 뿌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중요한 그 이벤트가 뭔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씩 다 썼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몇 개 썼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이런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건 제외한다고 해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두죠. 자, 그 다음에 2조. 잠깐만요. 자, 여기 일기 컨텐츠 자동 아까 수업 끝나고 2조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 일이 여기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 타임라인 생성하는데 일부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로 크게 만들었다가 만약에 더 쪼개진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로 요 네 가지를 그려주면 돼요. 그죠? 네, 여기도 지금 타임라인 검토 추가
뭐 수정, 삭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로 묶여서 검토 및 수정. 그럼 수정하면 이제 추가 삭제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나중에 유스케이스 한 장에다가 이 내용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하나가 됐어야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코딩할 때 하나의 묶음 패키지로 되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도 코드 중복, 여기 중복, 여기 중복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 것들이 잘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기 컨텐트 조회, 수정, 삭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조회하고 수정하는 거.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 갤러리 정보 수집. 예, 요거는 이제 그 유저한테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그 인보크에 의해서 하게 되는 액터까지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어 예, 사용자가 설정해서 제외하고 싶은 갤러리 폴더를 선택한다. 이거는 뭐 설정해서 했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뭐 시간적으로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타임 클락에 의해서 갤러리 정보가 수집되는 게 요청될 텐데 여기 지금 스마트폰 API죠, 그죠? 그러니까 API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을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추출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도 또 스마트폰, 아이폰, 예, 다 API가 하는 건데 여기 사용자가 있네요. 예, 사용자가 그날의 기분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시스템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 일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하는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완료한다. 이 중간에 뭐 지금 시스템에 반응은 없나요? 뭐 선택했으면 그 위에 뭐 화면에 뿌려주고 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어떤 다른 뭐 팝업을 띄우든지 뭘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뭘 주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뭐 어떤 폼 양식을 준다든지 뭐 뭘 준 다음에 선택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그 사이가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많네요, 그죠? 시스템에서 생성된 사용자의 타임라인은 화면에 표시한다. 그 타임라인은 검토한다. 검토는 필요 없어요. 검토하고 확정 버튼 누른다. 그러면 여기가 기록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뭐요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3조. 예, 3조는 예, 여기도 유스케이스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 이런 로그인 같은 거 모두 다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 인클루드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하지 말고 그냥 덩어리를 우리가 자르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유저를 좀 네, 사용자지만 이거는 뭐 환자잖아요, 그죠? 환자. 정확한 환자가 쓰는 거죠, 그죠? 또 보호자. 그러니까 환자와 보호자의 역할은 달라야 되니까 액터가 달라야 돼요, 사실. 그죠? 환자는 예약을 관리하고 알림 일정 확인. 그러니까 예약과 아, 확인. 뭐 그 정도로 해서 이거 다 뭉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진료 내용 녹음 관리. 그래서 예, 요거는
이것도 API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거 텍스트 변환하는 것도 어디서 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녹음기라는 녹음 리코더에서 이제 마이크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마이크 들어오면 텍스트 변환해서 저장하게. 그다음에 AI 템플릿 요약 이런 건 이제 별개의 일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건강 지표 입력. 지난번에 내가 커멘트한 것처럼 이게 이제 유저가 뭐 측정한 거, 건강 관련 지표를 측정한 거를 입력한다. 이건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병원에서 검사 기록하는 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앱에서 지금 볼 수 있다고. 내가 피를 검사했으면 피 검사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물론 의사가 가서 말하지만 굉장히 항목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뭐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분리해야 돼요. 그죠? 건강 통계 확인, 친구 기록 열람. 이게 지금 보호자가 열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볼 수 있는 거하고 보호자가 볼 수 있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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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게 한다면은 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죠? 분명히 뭐 예약을 도와준다든지 뭘 도와주는 거 한해서 그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스피털, 병원 등록이 뭐죠? 그 병원에서 이게 정보를 별로 안 줘요.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자, 봅시다. 이건 녹음하는 건데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 통계 확인. 사용자가 건강 통계를 확인하면 연다. 그 다음에 조회 기간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확인할 지표를 선택하고 그러면 기간에 맞춰서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거를 통계를 계산해서 보여준다.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예, 뭐 다른 데로 메뉴를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쓰면 돼요. 여기도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다 안 했죠, 그죠?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뒤에 가서 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들하고 이 뒤에는 또 다른 단위로 쓰면 되게 헷갈릴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4조. 4조 걸 봅시다. 자, 여기는 열람자와 업로더. 네, 쿠폰을 업로드하는 사람하고 쿠폰을 갖다가 쓰는 사람하고 다른 메뉴로 한다는 거죠, 그죠? 쿠폰 평가, 쿠폰 사용 링크 이런 거는 쿠폰 사용 링크 되게 작은 일이에요, 그죠? 쿠폰 복사, 쿠폰 조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복사하기 위해서 조회하니까 사용 링크하기 위해서 조회하니까 평가하기 조회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쿠폰 목록 조회, 그 다음에 평가, 사용, 복사 뭐 이렇게 따로 덩어리만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쿠폰 정렬과 필터링, 쿠폰 삭제. 그게 다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뭐 되게 간단한 일일 거예요. 다 쿠폰과 관련되는 일. 그러면 다 뭉쳐가지고 뭔가 쿠폰을 뭐
관리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용하는 거니까 쿠폰을 뭐 열람하고 사용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쿠폰을 추가 업로드. 추가와 업로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 게임 추가. 그 게임 추가와 업로드.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관리자. 게임 이미지 마크 추가. 게임 삭제. 쿠폰 삭제. 이것도 여기 뭐 관리자로서 조금 뭉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승강 시스템. 자동 숨김 시스템. 네, 이런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유효성 검증은 뭐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지 그걸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뷰징 방지 시스템도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업로드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스 케이스가 좀 정확해야 돼요. 얘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스 케이스에 얘도 개입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조금 너무 쪼개진 것 같아요. 그죠? 쿠폰 정렬과 필터링. 열람자가 게임 배너에 들어가서 쿠폰 목록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렬을 위해서 그죠? 지금 여기 시스템이 뭐 어떤 상태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쿠폰을 정렬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얘가 정렬할 거 아니야, 그죠? 인보크가 없잖아요, 그죠? 싫어요 조건 충족 쿠폰은 자동으로 숨긴 처리한다. 확인하는데 그냥 얘가 알아서 해줘요? 아니면 이게 먼저인가? 예, 조금 헷갈려요, 그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인터랙션이 목록 조회 열람자가 접속하여 게임 검색해 선택한다. 그러니까 접속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지금 목록을 조회하는 어떤 메뉴를 누른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목록을 만들어서 그냥 뿌려주면 되잖아, 그죠? 예, 너무 자세 좀 그런 식으로 그죠? 여기 있는 게 좀 너무 알고리즘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랙션 식으로 좀 써보세요. 그 다음에 어조죠. 잠깐만요. 자, 이 팀 거. 예, 여기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인가요? 만약에 이게 시스템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졸업 요건 확인. 그러니까 이 졸업 요건 확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공 학점 계산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여기에 지금 표현하면 되고 그거가 만약 커졌을 때 더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중첩된 걸 쓸 때는 그 요거가 확대돼서 나중에 쓰일 거고 인크루드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챗봇 API가 그 졸업 요건을 아마 확인해 줄 때 아마 그런 룰이 적용돼서 아마 추론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메시지를 만들어주고 그럼 그거를 메시지 채널이 뭔가 어디다 뿌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액터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누가 액터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거 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유저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죠? 이
학과의 학생이 로그인하고 메시지 전송. 이것도 좀 애매해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메시지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메시지 전송 표시 이거보다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다 전달하는지, 그죠? 그걸 기능으로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전 대화 저장, 이전 대화 조회, 사용자 정보 조회, 학업 이수 가이드 조회. 이거는 다 유저가 볼 일 아닌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필요 없고 얘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너무 flow-식으로 만들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원래 의도하고 되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하나는 간단한 것도 이제 뭐 잘 쓸 수 있는데, 자, 로그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디를 입력하면 시스템 반응이 어떻게 되죠? 네, 그거를 가지고 검증을 수행하고 세션을 발견해서 뭔가 그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게 로그인 화면이 지워지면서 뭔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화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보여줘야지 얘가 액션만 하고 얘가 하는 일을 못 본다. 그러니까 모든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에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켰어. 그럼 시스템이 뭘 해? 그럼 그 받은 다음에 컨펌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네트워크 시간에 프로토콜 배웠잖아요. 그죠? 뭐가 패키지 가서 거기에 가면 에크놀로지가 보여져서 갔구나. 다음 패키지 보내고 에크놀로지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스템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너무 이게 피지컬한 거를 이렇게 해놔서 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봅시다. 학업 미수 가이드 조회.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학업 미수 가이드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뭐 챗봇에서 하는 것들 이런 질의를 내면 그럼 질의에 대해서 뭔가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답변을 생성하죠. 그러면 얘가 답변을 뿌리죠, 그죠? 뿌리면 그 답변을 보고 뭔가 액션을 또 취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뭐 챗봇의 한 문장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스케이스 하나로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야, 아마. 예, 그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AI의 그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이 유스케이스 명세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인가요? 자, 딥가드인데 여기도 유저, 그 다음에 어드민, 그 다음에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시, 그 다음에 업로드가 지금 파일 서치와 캡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씁시다. 뭘 업로드하는 건지, 그죠? 뭐 어떤 파일을 서치하는 건지, 뭘 캡처하는 건지, 그죠? 지금 이 팀이 딥가드로 딥페이크 컨텐츠를 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동영상이 캡처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일이 한 뭉뚱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그냥 업로드 그러면 사실 모든 어떤 자료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는 건지 아니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디텍션, 이것도 이제 딥페이크 감지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디텍션 그런 것보다 그래야 그 다음 전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iew analysis result.
이것도 아마 디텍션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 같은데 말을 좀 잘 쓰고 이 세 가지 사실도 똑같은 하나의 유스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리포트. 뭘 리포트하는 거야? 그냥 보고 그냥 그 딥페이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보고서 서미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드민은 멤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 response measures, provide response measures.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진위 여부 판단.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이렇게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좋잖아요. 이게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뒤에 영어로 써서 모르잖아요. 그죠? 설명 안 해주면. 그죠? 회원은 체크박스를 모두 클릭하여 약관에 동의한다. 일단 얘 시스템이 약관을 뿌려줘야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의해서 넘겨주면 안면 이미지 업로드 화면을 표시해 준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업로드한다. 그걸 저장한다. 유사도 검색한다. 그 다음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예, 그 유사도 탐지된 거를 보여주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유스 케이스 다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이제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는 그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잘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일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유스 케이스 많이 해놓고 그냥 달랑 하나 명세서 써놨는데 이건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모든 거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 안에 지금 여기 모든 일들을 다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어리로 잘라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걸 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쓰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는 유스케이스 하나 단위로 써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꺼내?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고 해야 돼. 이게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맞는다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괜히 설계해봐야 나중에 걸림돌이 돼서 다시 하게 된다고 그죠? 조금 더 정확히 해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중에 여기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여기 정하는 대로 안 하면.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유스케이스 디자인 스튜디오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 할 때 또 디자인 스튜디오를 할게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다른 팀에서 한 거라도 보면 어, 응용력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도 또 다른 일반적인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